하여간 지난 시간 수압에 이어가지고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다 아시겠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두 개를 받아서 결과를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어사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모듈러스는 자주 많이 안 해보셨죠. 이 숫자를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어사인 할당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도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앞에 더하기 빼기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부호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또 그 증감 연산자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문법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x의 값을 1을 더해서 다시 x에 어사인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됐나요? x의 값을 가져와서 1을 더해서 다시 x에 어사인을 하겠다, 할당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가 4였으면은 x 대신에 더하기 1을 해서 5가 그 값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로 나눌 때 기본적으로 프리시전이 없어집니다. 정수인 경우에 이거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티저 5 나누기 3 하면 1.6666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사인 되는 값은 실제로 1이 됩니다. 그리고 3 나누기 6 하면은 0.5, 그런데 0.5 뒤에 거 버리고 0이 b에 어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수값을 다 사용하고 싶은 실수 변수를 쓰고 싶으면 더블이나 플로트 사용하라 그랬죠. 아주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싶으면 더블, 웬만큼 작은 용량의 실수여도 되면 플로트 더블을 쓰시면 되고, 5.0 나누기 3 하시면은 이 값이 1.6666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질문하셨던 것처럼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올림 같은 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 구현된 것이 잘 작동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변수를 또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그젬플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고, 다른 이그젬플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 8, 6. 자,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인티저 A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4 더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요 인티저 A를 이번에는 D를 사용해서 프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라는 것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printf로 바꾸어서 예전처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면, 자,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나누기, 곱하기가 같은 순서에서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 순서는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빌드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에 8 나오죠. 8. 그 다음에 이 친구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괄호가 있죠. 괄호. 4 더하기 6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자,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를 먼저 하겠습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괄호. 아주 인투이티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투이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순서는 나중에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4 더하기 6이 먼저 실행이 되고 나누기 3 하면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되죠? 3.33 그 다음에 곱하기 2 3 곱하기 2에서 6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자, 결국에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인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괄호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부호를 나타내주는 단항 연상자가 그 다음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가 같은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으면 나누기 곱하기가 같은 순서인데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실행되고 요거 잘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사인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순서를 이해하시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읽어보시면은 거의 우리 직관하고 똑같고,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템포러리한 변수를 더 사용하셔가지고 읽기 좋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복잡한 연산으로 최대한 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읽기 좋도록 변수를 여러 단계 나누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필요한 레슨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들은 다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파일 중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 1 말고 테스트 2. 테스트 2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 자, 테스트 2를 제가 카피를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 있는 폴더에 옮겨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파일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존 항목 추가해서 타입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추가를 해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시면 되는데 컴파일을 하면은 에러가 나네요. 자, 제가 일단 이 메인 함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의 테스트는 지우겠습니다. 일단 그 테스트 파일에 메인 함수별로 실행하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가 있는 기존의 테스트 파일을 삭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위 파일대로 테스트를 한 개 한 개씩 넣어가시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네. 자,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뒤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해보죠. 컴파일은 됐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랭스를 넣으십시오. 제가, 20, 그리고 또 H numerous에 또 랭스를 넣으세요. 그러면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20, 30을 넣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계산이 female하고 남자에 대한 예측치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더블로 변수들이 선언이 되어 있고 지금 printf로 이 라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nter female length까지 나오고 여기에 뭐가 있죠? scanf가 있습니다. scanf 할 때 요 변수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여기다가 뭘 붙였죠? end를 붙였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거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scanf에서 LF long float LF를 쓰시면은 실수 형태로 더블 형태로 받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LF라고 적혀져 있죠. %LF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실수 형태로 키보드에서 치는 그 값을 어디에 넣겠다? FEMUR 더블 변수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FEMUR 변수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제가 20.1 이렇게 치면 FEMUR에 20.1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해가 됐나요? 요게 왜 AND를 쓰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할 때 아시게 되는데 요게 주소를 연산해준 주소 연산자입니다. 요 변수가 위치해 있는 주소 값을 알려주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어사인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AND가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입니다.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 같은 식으로 H numerous에 대한 하이트를 이렇게 실수값으로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그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계산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값 20.1 곱하기 1.94 더하기 28.7 이렇게 해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칙 연산이 지금은 간단한 예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계산을 해서 넣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프린트를 해주셔서 결과를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결과 리포트 할 때 5.1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F 이게 뭘까요? 5개까지 그리고 최대한 소수점을 한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개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는 뭘까요? F는 실수형으로 소수점까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printf에 대한 명령어 앞에서 보시겠습니다. 출력을 위한 연산자 printf 할 때 출력할 때 다음과 같은 그 컨버전 변환시키는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F가 있죠. F는 여기에 뭐가 돼 있죠? 더블 형태를 보여줄 때 사용한다. 많이 쓰는 것은 D, 숫자, 인티저를 보여주는 것과 캐릭터 F 요거를 많이 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표준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값이 마이너스 145인 경우에 i나 d로 하면은 그냥 숫자죠. 정수. 여기 보시면은 i나 d는 인티저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나 d를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무시가 됩니다. 정수 형태로 최대한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4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찍어주세요. 프린트해주세요. 변환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앞에 공간이 2개가 더 생겨서 프린트가 될 겁니다. 많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 숫자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많이 보게 하고 싶으면 -6. 그러면 뒤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8. 이렇게 대부분 그냥 I나 D로 그냥 찍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 다음에 실수형 같은 경우에 157.8926 같은 이런 실수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F로 한번 프린트 해보시면 됩니다. F로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자체적으로 컴파일러에서 결정한 대로 기본적으로 프리시전대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요거는 컴파일러마다 다르게 나오는 값. 요렇게 한번 보시고 요거를 조금 더 정렬해서 보고 싶을 때는 6.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2 이렇게 하면은 6자리를 보는데 소수점을 2개까지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7.89 그 다음에 소수점을 3자리로 하고 7자리까지 하면 여기에 3자리가 생기고 여기 3자리 생길 때 요 뒤에 게 4번째 게 반올림돼서 3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소수점 3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여서 3자리까지 보여주는데 뒤에 것을 반올림해서 여기에 3으로 적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 하면 4자리까지 보여주는 거고 7.5 하면 5자리 소수점짜리, 그래서 5점짜리까지는 뒤에 0이죠. 자, 여기에 F 출력입니다. F 출력. 그 다음에 공학 계산용으로 2를 쓰시면은 1.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표현해 줍니다. 공학 숫자용으로 보고 싶을 때는 2를 쓰시면 됩니다. 2를. 그런데 앞에 정수 하나에 점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요 소수점의 개수를 0.3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0.32로 하시면은 여기서 셋째 자리까지 잘라서 반올림한 579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연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연산이 단계적으로 되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테스트 2의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연산에 대해서 예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혹시 여기 빨간 줄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문자가 안 맞아서 컴파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불평을 얘기할 겁니다. 빌드 하면은 여기서 안 맞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빼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하여간에 파워포인트의 문자열과 여기 텍스트의 문자열이 달라서 그런데 요거는 주의하셔가지고 한 번씩 컴파일 해보시고 신텍스, 문법 에러가 나면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컴파일 실행. 자, 81. 자, 이거 81 됐는데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81. 가장 맨 먼저 괄호 먼저 하죠. 괄호 요거 계산 먼저 하고
아니지. 그렇지. 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호 유니터리 단항 연산자, 부호 연산자 먼저 실행하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다시 순서대로 하면은 81이 나오는 겁니다. 요건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만들기는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좋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전 예제처럼 단계별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전 예제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단계별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변수를 넣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번에 어렵게 다 하지 마시고 혼자만 알도록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 연습,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100에서 999 사이에 정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58이 들어오면 852로 바꾸는 함수를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트. 자, 이것 또한 에러가 나는데 눈을 크게 뜨시면 이게 무슨 에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 쌍따옴표가 여기서 다른 코드로 들어가서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빨간색 표시가 안 나면은 신텍스 문법 에러가 없다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빌드 실행. 자, 입력은 258이었죠. 그런데 852로 바꾼 겁니다. 852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이거를 디짓 1, 디짓 2, 디짓 3 변수를 정수 변수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죠? 258을 100으로 나눠 가지고 D1 이렇게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D1에 2가 나올 겁니다. 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100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하면은 요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58을 10으로 나누면 5.8인데 뒤에 소수점을 또 빼니까 5가 여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이 8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 요 세 번째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D3라고 넣고 그 다음에 D3에 10을 곱하고 D2에 10을 곱하고 111 곱해서 32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걸 구성하시면 리버스라는 인티저가 돼서 이거를 D, %D 정수를 찍을 때 %D나 %I 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여기 다 적어서 할 수 있겠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입출력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프린트F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예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scanf를 통해서 입력된 변수 타입을 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할 때 요 scan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io.h를 include를 해줘야 됩니다. 요 include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include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scanf하고 printf 함수가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다 선언을 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언을 빼고 하면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언을 뺐는데도 printf가 있는데 컴파일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아시는 분? 기본적으로 stdioh를 include 해서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는 컴파일러가 있으면은 오류가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과를 리눅스에서도 컴파일할 수도 있고 다른 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GCC를 사용해서 컴파일할 수도 있고 다른 dev C++ 하여간 다른 툴로 컴파일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표준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include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걸 include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경우에서는 자동으로 include 해줘가지고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앵글 같은 경우에 이제 printf를 사용해서 찍는 거 이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ef 하면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주게 하고 싶다. 그래서 두 개까지 보여주게 되는 로직이 되겠고, 요게 서식 타입을 컨버전해서 보여주는 거고, 요게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는 AND 표시가 없습니다. AND 표시가 없습니다. scanf를 할 때는 AND 표시를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scanf를 할 때는 AND 표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잘 구별하십시오. scanf를 쓰실 때는 AND 표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입인 받는 것을 저희들이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티저는 id, 실수영은 f, 그리고 공학은 e,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은 %c, 이 세 개만 주로 잘 이해를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고,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출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컨트롤 C, 이렇게 하고, 여기서 불평 컴파일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캐릭터를 다운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빌드 실행. 자, 한 개씩 보시죠. 연습. SUM에 65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5자리까지 늘려서 찍고 싶다. 그래서 앞에 3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1 이거는 에버리지가 22.368로 돼 있죠. 7자리를 확보하고 뒤에 소수점 한 자리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C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C.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 친구 SUM이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무슨 타입이죠? 앞에 타입 형태가 뭘로 되어 있죠? 인티저인데 캐릭터 타입하고 내부적으로 같은 값이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캐릭터 타입 C로 찍으면은 그게 65에 해당하는 캐릭터 레터가 A가 되는 겁니다. 요거가 이해되시나요? 65의 아스키 값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캐피털 A여서 A가 찍힌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달이 되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스캔F 들어오는 거 했고,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인데 스캔F가 실행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F가 지금 플로트로 되어 있죠. 제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해서 요거는 줄을 띄우는 겁니다. 줄을 띄우는 거, 라인 브레이크, 줄을 한 칸 띄우고 앞에 형 변한 이 친구에 해당하는 값을 F를 넣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I 밸류를 찍는데 I를 넣어주고 I는 인테저이기 때문에 D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스캔F 이게 실행이 됐죠? 스캔F가 실행됐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F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F 10.3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5, 4, 4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스캔F를 받는 형태를 어떻게 넣어서 실행했죠? %F 공백 %I 이렇게, %F 공백 %I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3 한 칸 띄고 44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10.3이 F에 들어가고 D가 44가 I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죠? 자, 이렇게 두 개 변수를 이제 정수 XY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D 공백 D니까 정수 입력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AND를 여기 안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아마 프로그램이 크래시 돼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주소를 우리가 모르죠. 그 주소를 찾아오는 오퍼레이션이 AND입니다.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X의 값을 넣어주면은 그 X 값이 있는 어떤 주소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주소를 사용한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를 안 넣어주면은 거의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AND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스퀘어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이거 다 치기 귀찮은데 이거 말고 비슷한데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 계산하는 예제를 보시죠. 두 점 사이 직선 거리를 예측하는 문제. 자, 테스트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3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 놓고 테스트 2를 제거를 하고 소스 파일을 추가 기존 항목 테스트 3 이렇게 하셔가지고 프로젝트 빌드 실행. 지금 하고 싶은 게 선을 그어서 어떤 값에 어떤 값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이 있으면 직선 그을 수 있죠. 그 직선을 그어 가지고 어떤 x점일 때 그 값을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던 기울기 계산에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어떤 x 값이 있을 때의 그 y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a, x1, fa, fx1. 그러니까 이게 x1 값이고 이게 f의 이밸류에이션 y1입니다. y1을 숫자를 넣는 겁니다. 1.0 x가 1일 때 y가 2.0이 나온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2.0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다른 점을 또 넣으라는 겁니다. x가 3일 때 반응치가 예를 들어서 6.0 그러면 y는 2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값을 x가 2일 때 값을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x가 2일 때 값을 하면은 4.0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일 때 이제 2배 더해서 1을 더해 보겠습니다. 2x 더하기 1 하면은 3.0. 그 다음에 2.0일 때 y 값이 2배 더하기 1 하면은 5.0. 알고 싶은 x의 값이 예를 들어 4.0일 때의 y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2배 더해서 1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선형 예측 선을 만들어서 x일 때의 새로운 x일 때 값을 예측하는 계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다른 값을 넣어서 1.0일 때 4.9 그 다음에 2.0일 때 5.3 5.2 그러면 3.0일 때 어떤 값이 나올지 계산하기 복잡하죠. 이제 저희들이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 건데, 자, 거의 여러분들 로직 스캔F에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고 변수를 입력한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요 로직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잘 보십시오.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수학에 나오는 식입니다. 기울기가 요게 기울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기울기. 이게 y2-y1 분의 x2-x1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x-x0 x-x0
a가 x0입니다. x-x0, x0일 때 y0. 이게 선형식 조금만 하시면 쓰실 수 있겠죠. 그 식을 손으로 쓰신 그 선형식을 코드로 옮겨 놓은 겁니다. 전달이 되죠. 자, 1차식. 자, 금방 하실 수 있을 텐데, y0 더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x0 곱하기 슬로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슬로프가 이겁니다. 슬로프가 이거. 자,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거 테스트 3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직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FB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숙제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첨언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 1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했던 거 다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애터튜드와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나오면 서두르지 마시고 무엇이 주어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운더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주어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많이 서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는 룰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고 사소한 것들은 가정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상식 수준에서 커먼 센스 기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상식선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을 잘 찾아보시고 끝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공학적인 문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목표를 잘 확인하시고 바운더리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문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선형 계산하고 온도 계산하는 이런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잘 만들고 바운더리를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의미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방법으로. 분명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변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가이드라인과 다 일치하는 얘기인데, 분명히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를 가정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시고, 그 가정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현실적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바꾸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시각들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쳐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눈 앞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식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은 다른 방식에서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잘 합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의사 결정과 논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에는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증거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로직을 만들거나 할 때 증거 자료, 데이터를 기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개념들이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숙제를 하시는 데는 충분히 정보가 제공됐다고 생각이 들고 숙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문의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